예, G20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관련 소식 봉영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앞으로 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귀국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다자 외교였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 발표에서 이제 국정 철학을 밝히셨죠. 평생 인권 변호사였고 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비어 군 사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대표에서 조의를 표시해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그리고 그 차원에서 자유무역주의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미국과는 대척점이 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또 탈원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러시아, 호주와 LNG 수입을 연결시킨 것을 보면은 그냥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내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앞으로 외교 행보와 연계를 시키려는 그런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 신베를린 선언이 아니라 구상이죠. 이 부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과 평화협정 얘기만 뺀다면 내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공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종국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북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G20이라는 그 태생이 원래부터 이제 금융이기 때문에 그 1999년에 재무장관들이 독일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재무장관 회담으로 시작된 회의고, 이번에 G20 그 함부르크 서밋도 사실은 주제가 딱 두 가지였어요. 기후 협약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기후 협약에 탈퇴한 문제, 그리고 미국이 자유무역에 반해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미국 대 19, 나머지 19개국의 사실은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서 사실 뭐 어떤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왜 공동선언에 빠졌느냐, 북핵이 G20 공동선언에 빠졌느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의제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다. 그것을 뭐 의제로 설정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저는 이제 메르켈 총리 그 의장국으로서 비공개 그 정상회담, 리트리트 회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점 굉장히 전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한미일 회담입니다. 한미일 회담이 사실은 미일 간의 어떤 그런 그 동맹,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아주 밀착한 그런 그 관계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소외됐었는데, 진보 쪽에서 생각할 때 한미일 뭐 동맹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으로 우리가 그 미일 동맹에 포함이 되면 당장 북중러가 다시 이제 뭉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신냉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사실 진보 쪽,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쪽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의 엄중함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공동선언, 트럼프의 그 공동선언 제의를 받아들이고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 그 점은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정상이 이제 그런 발표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일단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를 얻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그 정상회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공동선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실 지지자 또는 진보 측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에 참여했다는 건 저는 이 보수나 혹은 중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상황을 가는구나. 지금 한반도의 엄중함은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이제부터 하나의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거나 혹은 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독자 노선으로 주도권으로 다 할 거야
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다는 거죠. 통일한 문제, 그리고 미국이 자유무역에 반해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미국 대 19, 나머지 19개국의 사실은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서 사실 뭐 어떤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왜 공동선언에 빠졌느냐. 북핵이 G20 공동선언에 빠졌느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의제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다. 그것을 뭐 의제로 설정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저는 이제 메르켈 총리 그 의장국으로서 비공개 그 정상회담 리트리트 회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점 굉장히 전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한미일 회담입니다. 한미일 회담이 사실은 미일 간의 어떤 그런 그 동맹,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아주 밀착한 그런 그 관계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소외됐었는데 진보 쪽에서 생각할 때 한미일 뭐 동맹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으로 우리가 그 미일 동맹에 포함이 되면 당장 북중러가 다시 이제 뭉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신냉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사실 진보 쪽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쪽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의 엄중함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공동선언, 트럼프의 그 공동선언 제의를 받아들이고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 그 점은 굉장히 저는 예, G20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관련 소식 봉영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앞으로 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귀국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다자 외교였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 발표에서 이제 국정 철학을 밝히셨죠. 평생 인권 변호사였고 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비어 군 사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대표에서 조의를 표시해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그리고 그 차원에서 자유무역주의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미국과는 대척점이 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또 탈원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러시아, 호주와 LNG 수입을 연결시킨 것을 보면은 그냥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내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앞으로 외교 행보와 연계를 시키려는 그런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 신베를린 선언이 아니라 구상이죠. 이 부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과 평화협정 얘기만 뺀다면 내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공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종국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북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어떻게 좀 저는 보셨어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G20이라는 그 태생이 원래부터 이제 금융이기 때문에 그 1999년에 재무장관들이 독일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재무장관 회담으로 시작된 회의고 이번에 G20 그 함부르크 서밋도 사실은 주제가 딱 두 가지였어요. 기후 협약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기후 협약에